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랑 같이 루비 온 레일즈 생태계, 요즘 좀 흥미로운 변화들이 많더라고요. 그거 한번 파헤쳐 보시죠. 네, 반갑습니다. 뭐 커뮤니티 지침부터 해서 새로운 도구들 얘기도 있고 또 AI 시대의 레일즈가 어떤 의미일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관련 트윗이나 발표 자료들을 좀 모아봤거든요. 네, 맞아요. 레일즈가 그냥 코드 덩어리가 아니라 커뮤니티이기도 하고 또 어떤 철학 같은 거잖아요. 계속 변하고요. 그쵸. 그래서 오늘 저의 목표는 이 정보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, 이게 또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, 그걸 좀 같이 짚어보는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? 우선 그 커뮤니티 이야기부터 해볼까요? 레일즈 커뮤니티에서 이번에 공식 행동 강령, 그러니까 코드 오브 컨덕트를 채택했어요. 아, 네. 그거 봤습니다. 루비 커뮤니티의 것을 기반으로 했다고 하죠. 네, 맞아요. 핵심은 뭐 서로 다른 의견 좀 존중하고 개인적인 비난은 하지 말고.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칙들이죠. 선의를 먼저 가정한다거나 괴롭힘은 절대 안 된다거나. 네, 혹시 문제가 생기면 conduct@rubyonrails.org 여기로 알리면 된다고 하고요. 이게 뭐랄까, 기술 커뮤니티도 이제 기술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같이 일할지 그 문화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신호 같아요. 그렇죠. 사실 건강한 협업 문화가 있어야 기술적인 발전도 더 잘 이루어지는 거니까요.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나눌 기술적인 논쟁들의 좀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. 네, 맞아요. 그런 의미에서 그 기반 위에서 요즘 개발 도구 관련해서 재미있는 논쟁이 있더라고요. 아, 혹시 DHH 이야기인가요? 테스트 관련해서? 이 Y의 테스트가 픽스처 쓰니까 2분 안에 끝난다고 자랑했죠. 맞아요. 픽스처즈는 데이터를 미리 쫙 로드해 놓고 트랜잭션으로 롤백하니까 빠르다는 건데. 그쵸. 속도는 확실히 장점일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단순히 속도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. 아, 어떤 면에서요? 뭐랄까, 테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좀 다른 철학이 반영된 것 같거든요. 픽스처즈는 테스트끼리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에 가까워서 어쩌면 좀 의존성이 생기거나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런 단점도 있죠. 반면에 팩토리봇은 각 테스트가 좀 독립적인데 대신 객체를 매번 만드니까 느릴 수 있다는 거고요. 그러니까 속도냐 아니면 뭐 유연성이나 독립성이냐 이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거네요. 네,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뭘 더 중요하게 볼지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죠. 무조건 픽스처즈가 좋다고 하긴 좀 어렵고 팩토리봇의 유연성이 꼭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. 그렇겠네요. 아, 그리고 또 다른 도구 소식인데 베이스캠프의 제이슨 프리드가 이번에 피지라는 새 이슈 트래커를 공개했어요. 오, 피지어 그건 처음 듣는데요. 어떤 건가요? 이게 정말 극도로 단순함에 초점을 맞췄더라고요. 컬럼이 딱 두 개예요. 고려 중이랑 진행 중. 네, 정말요? 컬럼이 2개뿐이라고요? 네, 그걸로 그냥 카드를 옮기면서 이슈를 관리하는 방식이에요. 뭐 물론 카드 고정하거나 알림 기능 같은 기본적인 건 있고요. 하하, 정말 미니멀하네요. 그렇죠. 올해 말에 출시할 예정이라는데 혹시 좀 단순하고 직관적인 거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재밌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. 재밌네요. DHH는 기존 레일즈 워크플로우 안에서 효율을 막 찾으려고 하고 프라이드는 아예 심플함을 내세운 새 도구를 만들고 네, 그러게요. 레일즈 커뮤니티 안에서도 최적화랑 단순화 이 두 가지 방향에 대한 고민이 같이 나타나는 것 같네요. 근데 그 피지의 단순함이 글쎄요. 좀 큰 프로젝트나 팀에서도 잘 맞을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죠. 맞아요.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코드 품질 관리 쪽에서는 돈 펠커라는 개발자가 오버커밋이라는 제품을 추천했더라고요. 오버커밋이요. 이건 또 뭐죠? 이게 git 커밋할 때마다 자동으로 코드 품질 검사를 돌려주는 거예요. 뭐 루보컵이나 ERB 린트, 브레이크맨 같은 거 있잖아요. 아, 린터나 보안 스캐너를 커밋 전에 자동으로요? 네. 그래서 커밋하기 전에 미리 좀 문제 있는 부분을 잡아서 나중에 코드 리뷰할 때 부담도 줄이고 팀 전체 코드 스타일 같은 것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. 오, 그거 괜찮은데요. 특히 팀으로 일할 때는 그런 자동화가 표준을 지키고 뭐랄까 불필요한 논쟁 같은 거 줄이는 데 되게 좋거든요. 그렇죠. 개발자가 좀 더 본질적인 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. 맞습니다. 반복적인 검사 부담을 덜어주니까요. 자, 이제 좀 더 큰 그림으로 가볼까요? AI 시대에 과연 레일즈는 어떨까? 이런 이야기인데요. 아, 요즘 AI 얘기가 빠질 수 없죠. 이반 모르길로라는 개발자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.
레일즈의 그 핵심 철학 있잖아요. 설정보다 관습, Convention over Configuration. 네네, 고시. 기본 규칙이랑 구조를 잘 만들어놔서 개발자가 막 세세하게 설정할 필요 없게 하는 거예요. 맞아요. 근데 그게 오히려 AI 시대에는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오, 왜죠? 구조가 예측 가능하고 관습이 명확하니까 AI 도구가 코드를 분석하고 뭔가 제안하기가 더 쉽다는 거죠. 아, 일리 있네요. 생각해보면 그렇죠. 코드 구조가 일관적이면 사람이 이해하기도 쉽지만 기계, 그러니까 AI가 이해하고 수정하기에도 훨씬 유리하겠네요. 네. 잘 정리된 도서관에서 AI 서서가 책 찾기 쉬운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? 비유 좋네요. 모호함이 줄어드니까요. 이런 맥락에서 또 재밌는 게 검로드 창립자 사힐 라빙지아의 입장 변화예요. 아, 사일이요. 그 사람은 예전에 레일즈를 좀 기술 부채라고 표현하지 않았었나요? 맞아요.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태도를 바꿔서 웹앱을 빠르게 만들기에 완벽한 선택이다. 앞으로도 계속 쓸 거다. 이렇게 말했어요. 오, 정말요? 왜 마음이 바뀐 거래요? 이유로 든 게 바로 생산성, 유지보수 편의성, 그리고 AI 도구와의 시너지였어요. 아하, 그럼 아까 아이반 모르질로 얘기랑 딱 연결되네요. 그렇죠. 실제로 검로드는 자기네 레일즈 코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그걸로 해커턴까지 열고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해커턴 소식도 들었어요. 이건 뭐랄까, 레일즈 같은 좀 오래되고 성숙한 기술이 그냥 낡은 것이 아니라 AI 같은 새로운 기술 트렌드랑 만나면서 오히려 그 가치가 다시 보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. 네, 그리고 검로드가 레일즈 생태계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. 그렇죠.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바로 그 검로드 오픈소스 해커톤 소식인데요. 마감일이 2025년 9월 15일로 연장됐다고 합니다. 아, 기간이 더 늘어났군요. 네. 검로드 코드를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틈새 마켓플레이스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 뭐 개발 경험이 없어도 팀으로 참여할 수 있대요. 오, 참여 조건도 괜찮네요. 상금이 꽤 커요. 총 상금이 10만 달러고 대상만 해도 10만 달러. 와, 상금이 엄청나네요. 네, 최종 수상대는 2025년 겨울에 뉴욕에서 발표한다니까 혹시 레일즈 기반으로 뭔가 만들어보고 싶었던 분들은 진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도전해볼만 하겠는데요. 자, 그럼 오늘 저희가 쭉 훑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? 레일즈 커뮤니티는 내부적으로 문화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고 도구 쪽에서는 효율성이냐, 단순성이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 중이고요. 네, 테스트 전략부터 새로운 이슈 트래커, 코드 품질 자동화까지요. 그리고 특히 AI 시대가 오면서 레일즈의 그 오래된 철학, 관습이라는 게 오히려 새로운 강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. 맞아요. 그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웠어요. 마지막으로 검로드 해커턴처럼 실제로 참여해서 뭔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다는 거. 이게 오늘 저희가 살펴본 주요 흐름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나요?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AI 때문에 코드의 구조나 관습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. 네. 그렇다면 꼭 레일즈가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프로젝트의 구조 아니면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이 앞으로 나올 AI 지원을 얼마나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? 생각해 볼 문제네요. 어쩌면 지금은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 팀의 어떤 관습이 나중에 AI 도구를 활용하려고 할 때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자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이런 가능성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